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마지막 동영상을 지난주 목요일 날 올린 것 같습니다. 거의 5일, 6일 차 되는 날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며칠 동안 어떤 실험 한 가지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더 가져보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제가 다리는 균형이 잘 맞아서 이제 왼팔 운동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팔 동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사실 다리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많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뭐 안짱다리가 어떻까, 앞뒷발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팔 동작도 우리가 과거에는 얘기했지만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가슴 쪽에서의 혈액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왼팔 운동을 그냥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또 해서 좋은 구석이 많았으니까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왼팔 운동을 이제 낮에는 제가 바깥에 내려가서 운동할 때 좀 세게 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동량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세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낮 동안 세게 했을 때와 또 집에 와서 혹은 그 다음날 집에 있을 때 제가 운동을 세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편차가 이게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는데, 운동을 세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좋은 게 맞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이게 좀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먹힘 현상이 있다고 했고, 또 먹혔다가 통과가 안 되니까 뒤로 밀리는 현상, 떠밀리는 현상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때로는 뭐 이래 갇힘 현상, 어느 특정한 부분에 뭐 종아리 쪽이나 승모근 쪽이나 이런데 피가 혈액이 탁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팽창 이런 것도 약간 갇힘 현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상들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그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제가 운동을 세게 할 때는 뭔가 상체 쪽에, 원래 오른쪽이 제가 세니까 왼쪽으로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좋아요. 운동하고 해도 좋은데, 문제는 집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저 왼쪽 팔 운동을 강하게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밀려 나오는 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막 왼팔을 흔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근데 일단 나가서 운동하면 좋으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떠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흐름이라는 거는, 예, 여러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았잖아요. 뭔가 상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버리면, 또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다 보면 상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혈액의 이동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상체의 흐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왼팔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왼쪽으로 흐름이 생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순방향적인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좋다고 느껴요. 물론 다리가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죠. 다리 앞뒷발이 맞고 뭐 적정 중량이 왼쪽 다리에 있다든가 옆구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자, 이 조건도 중요합니다. 다리가 안 맞으면 상체 쪽을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큰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거 팔 운동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분들은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다리를 뭔가 균형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앞뒷발 문제나 뭐 안짱다리 문제나 또 뒤로 걷기를 좀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옆구리는 피로 중량을 채웠는지 아니면 안 채우더라도 운동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났는데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어디 특정 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랫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왼비라서 저는 왼비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면 오른쪽 아랫배 전체가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특별히 뭐 아랫배가 아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도 약간 오른쪽 편으로 치우쳐서 뭔가 좀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근데 이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왼팔 운동을 해보니까 배가 더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날 저녁에 제가 500g을 왼쪽 손목에 차고 잤는데, 이게 막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왼쪽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왼팔 운동을 내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세게 해왔으니까 이제 왼쪽이 이겼나? 왼쪽이 이겼나? 이길 수 있나? 자,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또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뭔가 왼쪽이 이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왼팔 운동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지금 한 2주, 3주 동안 내가 왼팔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왜 그때는 안 불편하고 지금은 왜 불편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왼쪽이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왼팔 운동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중량을 내리고 싶다. 뭐 왼손에 얼마 차지다 150g 찼거든요. 오른손 50g, 왼손에 150g. 여러분 제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 다리나 옆구리나 하나도 안 찼습니다. 그죠? 오른손 50, 왼손 150 찼는데, 그렇다고 왼손 중량을 더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뭐 더 올려 차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는 왼팔 운동을 하기 싫다라는 거야. 하니까 자꾸 아프니까. 막 세게 아픈 게 아니에요. 막 은근히 아파요. 은근히. 또 이거 아픈 것도 계속 아픈 것도 아니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어떤 때는 일어나서 걸으면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졌나는데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면 또 아파요. 또 어떤 때는 또 일어나서 걸으면 안 아파요. 이런 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반복이 돼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왼팔이 이겼다라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떠밀림 현상은 아닌가? 떠밀림 현상은 아닌가?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 우리가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 흐름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렇죠. 순방향 쪽으로 흐름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우리가 오른쪽 폐가 좀 더 많이 처졌다고 생각되면 흐름이 있는 동안에는 오른쪽 폐가 들려요. 왜? 순환이 되니까. 오른쪽 폐가 들리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몸 전체에 잘 되니까, 순방향 쪽으로. 근데 여러분, 먹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차량 정체가 일어났다.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이 운동을 세게 해서 통과가 안 돼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동안에는 통과가 되니까 이게 뭔가 좋은 느낌인데, 운동을 세게 하다가 멈춰버리니까, 집에 와서 제가 바깥에서 운동할 때는 운동하다가 집에 와서 멈춰버리니까 이게 교통체증 현상처럼 먹히거나 혹은 가다가 더 이상 순방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왜 그런가? 왼쪽 가슴, 팔 쪽에 혈관이 좁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피를 공급했다. 떠밀어 넣었단 뒤에서 막 밀어 넣었는데 계속 해줄 때는 밀려 들어가다가 이게 안 밀어주니까 다시 떠밀려 나오는 거예요. 떠밀려 나오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강하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자는 동안에 제가 이제 뭔가 오른쪽 폐가 좀 처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하여튼, 뭔가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 오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면서 뭔가 꽉 끼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통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 동영상과 지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왼팔 운동을 하면서 다리는 혹은 옆구리는 이상하게, 왼팔 운동을 하면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자꾸 힘을 받는 것 같아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왼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밀어주면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창자가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막 이동하고 싶은데, 낮에는 운동을 막 할 때는 오른쪽 폐가 이렇게 들렸다가 집에 오면 뭔가 폐가 처지는 느낌이에요. 처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계속 운동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터들터들거리면서 이렇게 왼팔을 움직여 보시라.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게 눈 뜨고 있는 동안 이렇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끝까지 한번 테스트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동영상 찍고 그 이후에 이걸 하기는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걸 계속 했어요. 근데 이게 하기가 어느 순간인가 이걸 계속 하는데, 이걸 해도 배가 아픈 거예요. 뭔가 밀려오는데
뭔가 이걸 해도 배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해서는 모르죠. 그죠? 제가 이걸 꽤 오래 했어요, 시간을. 만약 막 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이게 싫어지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거 하기 싫어지더라고. 이게 투덜투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뭐 앉아있거나,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하든 간에, 뭐, 손목을 이렇게 하든, 계속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왼쪽 가슴으로, 왼쪽 팔로, 이게 피가 계속 흐름이 생기게, 이제, 흐름이라는 말을 좀, 포인트를 잡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흐름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오른쪽이 셀지언정 왼쪽으로 뭔가 흐름은 생길 거예요. 그죠? 흐름은 생기는데, 이게 한 3시간쯤 지나니까 먹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이거 흔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흔들어 봤습니다. 제 의지적으로는 3시간 못 흔들어요. 진짜로 못 흔들어요. 답답했어도 못 흔들고 힘들었어도 못 흔들어요. 근데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거 실험이다. 테스트니까 중요한 거니까 뭐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거 한번 해보겠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냥, 이제 센 운동은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래서, 이것도 뭐 계속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툴,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또 이렇게 줄 같은 거 잡고 탁탁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먹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시간쯤 지나니까. 제대로 했는 시간 3시간. 물론 뭐 잘 때는 못하죠. 또 이렇게 밥 먹고 이럴 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고, 왼팔 운동을 강, 중, 약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된다. 강한 것만 계속 몰고 가도 좀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고, 또 중만 계속 하더라도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약한 것만 계속 하더라도 좀 그런 것도 좀 변화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 일단은 제가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약한 걸 해봤습니다. 이것도 계속 하는 게 세더라고요. 이거 세요. 한 3시간 하니까 왼쪽 가슴이 먹혀버려요. 먹혔다는 거는 왼쪽 가슴, 왼쪽 팔에서 더 이상 못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먹힌 거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먹히면 컨디션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른쪽 폐가 또 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세게 하면 막 억지로 밀어 넣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돼. 근데 그걸 세게 하는 걸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잠 자면서도 할 수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럼 세게 하는 것도 언젠가는 먹히기는 먹혀요. 더 강하게 먹히겠죠. 먹히면. 더 강하게 먹히든가 계속 하면 안 먹히고 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지나치면 위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3단계라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요소를 좀 요령 있게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왼팔 쪽으로 피를 집어넣는 작업인데, 자, 팔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앉아있다 써있다 괜찮아요. 왼팔은 자, 손가락 이렇게 만약에 예를 손가락을 막 3초나 5초나 10초나 20초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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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라면 오른쪽 팔이 이기겠습니까? 왼쪽 팔이 이기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10번 이렇게 한다 해갖고 왼팔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10번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팔이 이기겠습니까? 오른팔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팔이 이겨요. 손가락은 이렇게 안 움직여도 돼요. 3초 혹은 5초, 10초마다 해도 이겨요. 제가 보기에 한 30초마다 해도 이기기는 이길 거예요. 근데 30초마다 하면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30초 지나면요, 그 전에 30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딴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하는 거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저도 계속 까먹게 돼요. 30초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10초도 지나면 까먹어 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가락만 이래 해도 왼쪽 가슴, 왼쪽 팔이 이깁니다. 사실은. 이기더라고요.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손목 스냅 이렇게 들어가면, 손목 스냅은 손가락보다 훨씬 세요. 한 두세 배, 한 네다섯 배 쓸 수 있습니다. 10초마다 손목 스냅을 한번 준다. 왼손으로. 당연히 왼쪽이 이겨요. 당연히 왼쪽이 이겨요. 팔꿈치. 당연히 왼쪽이 이기죠.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이렇게 친다. 10초에 한 번씩 툭 친다. 계속 치는 것도 아니에요. 10초에 한 번씩 툭 치고 있는다. 무조건 이겨요. 자,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이거 하여튼, 이거 옷 편한 옷인데 양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왼손이에요. 자, 지팡이 원리를 할 때, 지팡이를 세게 누를 필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10분만 운동하다가 안 할 거야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팡이도 세게 누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르기는 눌러요. 근데 살짝 이렇게만 해도 왼팔이 이겨요. 근데 문제는 지속성 혹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30분 해놓고 30분 지나고 이제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결국 오른쪽이 이기겠죠. 근데 30분 지나고 나서 지팡이 던져놓고 왼손을 까딱 하여튼 10초에 한 번이든 5초에 한 번이든 3초에 한 번이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3초마다 하면 먹혀버려요. 손가락도 계속 하면 먹혀요. 자, 지팡이, 이게 겨드랑이 쪽이 우리가 왼쪽이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있으면 이거는, 외출하면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있으면,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으면 밑으로 쓱 내리는.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에 걸리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뚝 내리면 옷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그죠? 어? 살짝 늘어지게.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살짝 늘어지고, 또 오른쪽 어깨 툭 쳐주고, 머리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폐가 쳐져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슬쩍 눌러주고, 오른쪽 어깨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자주 해주면 좋아요. 이게 하면 오른쪽 폐가 살짝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은데, 왼팔 한 번, 오른쪽 어깨 한 번,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왼팔 한 번, 왼팔 한
서너 번에 오른쪽 어깨 한 번, 이거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왼팔 한 5번에 오른쪽 어깨 한 번, 이 정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왼팔 한 번, 오른쪽 어깨 한 번, 이것도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폐가 너무 수축이 돼서 폐 먹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폐 먹힘 현상. 너무 갑자기 수축이 되니까, 수축이 되는데 피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폐 먹힘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느낀 거니까 그냥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루 왼쪽 이렇게 해봤거든요. 왼팔 한 번, 오른쪽 어깨 한 번, 머리 한 4-5번, 6번, 뭐 이렇게. 왼팔 한 번, 어깨 한 번, 머리 한 5-6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 좋더라는 겁니다. 외투를 입고 있으면, 네? 겨울 옷은 주머니가 있잖아요, 보통. 없으면 입는 옷을 입으세요. 귀찮아하지 말고. 아니면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툭 이렇게 하면 슬쩍 살짝 이렇게 내렸다 올라가.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보다 이게 훨씬 세요. 손가락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귀찮으면 왼쪽 옆구리가 약한 사람은 왼쪽 옆구리 이렇게 툭 한번 쳐도 돼요. 왼쪽 옆구리 이렇게 툭 한번 쳐도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왼쪽 허벅지 앞쪽이 약한 사람은 뭐 앞쪽을 한번 이렇게 툭 쳐도 돼요. 이 3초, 5초, 10초 혹은 20초, 30초마다 한 번씩 쳐도 왼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막 호들갑 들고 막 1초도 안 돼서 툭 흔들고 1초도 안 돼서 툭 흔들고 이러지 마시고. 자, 왼팔 한번, 오른쪽 어깨는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6번에 한 번씩 이렇게 툭 쳐주면 되는데, 또 까먹을 것 같으면 왼팔 한번, 오른쪽 어깨 한번, 머리 좀 흔들다가 하다가 또 왼팔 한번, 오른쪽 어깨 머리 좀 흔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왼팔만 좀 치세요. 왼팔만 좀 치다가 한 10번, 20번 치면 또 왼팔 한번, 오른쪽 어깨 한번, 머리 이렇게 또 흔들어 주시고, 머리 흔들어서 좋으면 머리 자꾸 흔들어 주세요. 머리 흔들면 자꾸 아프다 그러면 조금 자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요, 맞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왼팔을 움직여줘야 되고, 간간히 오른쪽 어깨를 쳐줘야 되고, 오른쪽 어깨를 치게 되면 머리까지 흔들어 주는 게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